6만 622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4월 16일 일일 접종자 수가 최초로 10만 명대를 돌파한 이후에 금주에는 계속적으로 12만에서 13만 명 수준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 1일 4만 4,628명이 접종하였던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숫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 신장질환자, 그리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분들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하시게 되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은 동의 절차는 필요 없고 누리집을 통해서 접종 대상자가 예약하시면 되고 사전 예약은 접종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센터가 29개소가 추가 개소되어 총 204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새로이 추가되는 29개소는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4월 중 시군구 한 군데에서의 최소 한 개소 이상씩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 등 접종 대상자가 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말까지는 264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회 필수 인력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확대된 접종 인프라가 본격 가동되면 접종 속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및 종사자의 2차 접종이 개시됩니다.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3주째가 되는 4월 22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2차 접종 첫날인 오늘은 4월 1일 접종을 시작한 전국 49개 예방접종센터 중 46개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어르신 등 약 19,000여 명이 2차 접종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고 어르신들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 및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예방접종 및 이상 반응 관련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의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 관련하여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MA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은 얀센 백신의 매우 희귀한 부작용으로 분류하고 제품 설명서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에서 4월 13일까지 얀센 백신을 접종한 700만 명 중에서 8명에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이루어졌고 해당 증상은 접종 후 3주 이내에 60세 미만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 여성으로 특별한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얀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능가하여 얀센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얀센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 측도 각 국가에 대한 물량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정된 물량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이상반응 의심 사례 신고율은 전체 예방접종 196만 4,389건 중 0.65%인 12,000여 건이 12,732건으로 접종 시작 첫 주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율이 1.81%였는데 지난주에는 이상반응 접종 신고율이 0.13%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신고 사례 중 98.3%는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사례였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후 다지만 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 반응 신고 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의 전담자 지정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대1로 매칭을 하여 이상 반응 신고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에 대한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일제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검사 확대를 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성과들을 이루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이전보다 감소하는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의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권고기간에 비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진행되었던 선제검사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감염시설 2,431명에서 1,59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의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고위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사례 증가에 따라서 오늘부터 남아공 탄자니아로부터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통계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예방접종의 환자 감소 효과가 드러난 만큼 접종 순서가 도래한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돌봄 종사자 분들은 본인을 보호하고 그분들께서 돌봐주고 계시는 분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접종할 수 있는 기간들을 확충하고 접종에 대한 안내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서 접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위험군과 이웃의 건강까지 보호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가족이나 자녀분들께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